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중에 박봉순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박봉순 할머니는 무궁화회 33인 중 한 분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여생을 병으로 보내다가 2005년 2월 3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할머니는 17년간 내내 식사를 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할머니를 모시고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할머니에게 맞는 우유를 개발해서 17년간을 보내옵니다. 이분은 1년에 5회 정도 할머니를 찾아와 불편한 점들을 점검하고 아프시면 모셔다가 입원도 시켜드려요. 박봉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화장터에서 유골을 찾을 때 누구도 화장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분이 화장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당시 82세의 신미자 할머니와 함께 유골함을 옮깁니다. 이분의 성함은 우스키 게이코 씨예요. 일본인입니다. 할머니 정밀검사 받게 해서 할머니에게 맞는 우유 개발해서 식사 못하시는 할머니께 17년간이나 보내드리고 1년에 5번씩 한국에 와서 할머니 불편한 거 살펴드리고 아프시면 일본으로 모셔서 입원시켜드린 이분이 일본인 우스키 게이코 씨입니다. 저는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스키 게이코 씨는 일본의 전후 책임을 확실히 하자는 뜻의 핫키리회를 만든 분이에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13년간 끌어왔던 태평양 전쟁 희생자 보상 청구 재판을 뒷바라지했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현지에서 온몸으로 싸워오신 분입니다. 한국 유족은 대부분 시골 노인이었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바닥에 앉아 오징어 안주로 소주를 마셨으니까요. 우리 회원들이 깃발을 들고 이쪽으로 오시오 저쪽으로 오시오 하며 군대 스타일로 했어요. 서로 문화와 정서가 달라 일본인 눈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유족회 경비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면 많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로 내가 가야 해결된다 이러면서 한 번에 50명까지 왔어요. 그때 잘 항공료가 더 쌌어요. 그걸 타고 오겠다고 해서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으면 일본과 싸워야 하는데 왜 일본 비행기를 타야 하나? 칼로 바뀌었다. 이런 전화가 와요. 골치 아팠지만 재밌었어요. 대학 시절 좌파 운동권이셨다고요? 니온대 예술학부를 중퇴한 뒤 프리랜서와 방송작가를 하셨네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1976년에 한국에 유학 중인 친구를 방문하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한국까지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한국을 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했어요. 그 뒤 일본인의 기생관광을 취재하면서 역사적으로 위안부 문제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일본의 TV방송에서 일제 36년, 전후 36년 같은 프로를 만들 때는 작가로 참여했죠. 위안부 할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제가 34살에 연세대 어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사귀었던 한국의 한 여성 주간지 편집장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1984년이었습니다. 배혜자 할머니는 서울 삼각지에 있는 건물의 옥탑방에 살고 있었어요. 위안부로 미얀마까지 끌려갔다가 해방을 맞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사이공으로 넘어가 거기서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위안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혼당했어요. 그 뒤 베트남 남자를 만나 살았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사이공이 함락됐을 때 아이 5을 데리고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대요. 베트남 난민들 사이에 끼어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우스키 게이코 씨에 의해서 위안부 할머니의 존재가 일본 TV방송에 처음 소개됐죠.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간 도움을 줬을 뿐 사회적으로 지원단체가 없었을 때였죠. 배혜자 할머니는 1988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1994년 도쿄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존재 사실을 최초로 증언하고 1997년 별세하신 김학순 할머니보다 먼저 1호 할머니가 됐을 겁니다. 1990년 일본 신문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일본 후생성을 찾아 한국인 군인 군속 명단을 요구했다라는 1단짜리 기사가 실린 걸 봤습니다. 한국에도 유족회가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해 6월경 다른 일로 서울에 가 있었는데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유족회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으니 당신이 취재해달라라고 연락이 왔어요. 도보로 올라오는 유족들을 만나러 충청도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하니 3명밖에 없더군요. 그분들께 일본 TV에서 취재한다고 하니 다음 날은 몇백 명이 됐어요. 이분들과 인터뷰하니 우리 아버지가 끌려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모르겠다. 아직도 못 찾고 있다.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들 했어요. 생사 확인은 전후 처리의 기본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당시 이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일본 정부가 더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후생성 창고에 처박아 놓고 90년대까지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일본 전쟁 때문에 희생됐는데 그때까지 생사 확인도 안 해주는 것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1990년 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하겠다며 도쿄에 갔죠.
그런데 유족들 안에서 이견과 충돌이 생겼고 변호사를 구하지도 못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갔다가 부탁을 받고 유족 몇 명을 우리 집에서 재워줘야 했어요. 그러면서 주위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우리는 전후 보상이 다 끝났다고 했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실태조사 경비가 필요하다. 학기리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10명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400명쯤 됐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하는 한국인을 위해 돕겠다는 것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양심과 인도주의가 더 큰 가치이죠. 지금과는 다르게 한국 유족회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죠. 일본 정계와 언론계 안에서도 반성 분위기가 있었어요. 태평양 전쟁 유족회 대표들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1년에 4번쯤 도쿄에 갔습니다. 항공료는 한국에서 부담했고 일본 체류 비용은 학기리회에서 맡았네요. 게이코 씨가 보여준 회원 자료집 학기리 뉴스에는 유족회 숙박비, 활동 내용, 피해자들 육성 증언, 일본 후생성의 생사 확인을 위해 보낸 질의서와 답변서 등이 꼼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5권이나 되는 이런 두꺼운 기록을 보면서 정작 피해자인 한국은 하지 않았던 일을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재판의 원고는 40명이었고 이 중 위안부 할머니는 9명이 있었어요. 여성 문제 관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만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전쟁 피해자 유족회에는 남편을 잃은 부인과 유복자도 있었어요. 한국 운동단체에 이분들도 공평하게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재판에서 패소했죠. 제가 알기로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끌었는데 한일협정에서 정부 간 보상이 끝난 마당에 이길 수 있다고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판 동안 우리는 전후 처리 보상에 대해 일본 정계에 로비하고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을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위안부 할머니 보상을 위해 아시아 여성기금도 설립됐으니까요.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한 보상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임수라고들 했지요. 일본 정부는 직접 할머니들에게는 1엔이라도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당시 저는 국회 앞에서 보름간 시위를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할머니들의 의료복지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에 300억엔을 내놨어요. 국민모금 200억엔보다 많은 액수였죠. 사실상 정부 돈이 할머니 보상금에 들어갔던 셈이죠. 당시 하시모토 총리도 성금을 냈고 보상금을 받은 할머니들에게 사과 편지를 전했어요. 일본 정부는 군 위안소는 민간업자가 상업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인데 설령 민간업체를 통해 모집했다고 해도 사용자는 일본 군대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민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아시아 여성기금을 앞세운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살아있는 일본 노인 중에는 전쟁에 참전해서 위안부와 관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느냐를 국민도 알고 반성해야 한다는 거죠. 국민 한 명 한 명 반성하지 않으면 정부가 반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금에 찬성했어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도 아시아 여성기금 위원이었어요. 얼마를 지급했나요? 한국, 대만 할머니에게 200만엔, 당시 1,4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식민지 인도네시아에 살다가 끌려간 네덜란드 위안부 할머니는 대부분 받았어요. 한국 할머니는 61명만 받았어요. 한국의 정대협에서는 아시아 여성기금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 돈을 받으면 당신들은 정말 매춘부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말했죠. 저는 한국 운동단체가 양반의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반의식이라면요?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할까? 자신들의 기준으로만 볼 뿐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던 피해자 입장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빨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쪽이었어요. 우리가 이분들을 돕는다 해도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할 권리가 없어요. 선생님이 할머니들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회유했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저는 받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일본 정부에 돈을 더 많이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이 문제로 정대협 측에서 법무부를 통해 선생님을 2년간 입국 금지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관광 목적인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할머니를 만난 게 비자 규정을 어겼다는 통보를 받았죠.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로 한국운동단체와는 결별했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몫이 남아있어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나 이 일에 매달려서 제 청춘은 다 흘러가 버렸어요. 우연히 뛰어들었는데 25년이 흘렀지요. 이렇게 오래 끌 줄은 몰랐어요. 위안부 할머니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할머니들에게 말할래요. 이제는 내 청춘을 보상해달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밉냐? 법을 그렇게 잘 알고 법 그렇게 좋아하고 법 그렇게 잘 지켜서 할머니 돕겠다고 현해탄 건너오신 분을 내쫓고 입국 금지시킨 게 니네들이야. 왜 그랬냐? 반일하느라 그랬냐? 애국심 때문에?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양반이 일을 제대로 해버리면,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들이 이 양반한테 도움을 받아버리면
니네한테는 마스코트가 없어지잖아. 그치? 모금통 뒤에 세워놔야 하고 동상 찍어 팔아야 하는데 캐릭터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며칠간 계속 정의원과 여가부에 전화했습니다. 정의원 쪽은 아예 전화를 안 받고 여가부는 딱 한 번 통화되고 담당자한테 상의하고 연락 준다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안 받습니다. 여가부는 담당자가 셋인데 그럼 전화번호도 셋이죠. 다 안 받아요. 셋 다 안 받아요. 정의원은 그렇다 치고 여가부 당신들은 공무원이야. 왜 안 받아? 왜? 야, 니네 골 때린다. 내가 전화를 딱 해. 안 받아. 좀 이따가 다시 하잖아? 통화 중이야. 또 전화해. 안 받아. 다시 전화하지? 통화 중이네. 우리 미래대한행동에서도요. 몇십 번을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야, 내가 내 귀에 도청장치가 돼 있어요. 이거 하려고 전화했겠냐? 니네랑 한 번 통화된 후 쭉 쌩까길래 경기도청에 전화를 했다. 거기서도 니네하고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대. 할머니들 연락처고 신상이고 니들만 잡고 있다대. 정의원이고 나눔의 집이고 전부 니들 손에 있다면서. 엊그제 할머니 한 분 세상 떠나신 거 아냐 모르냐. 이게 뭔 소린지 알아? 남은 할머니들 시간이 얼마 없단 얘기야. 알아들어? 시간이 없다고. 여가부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인도적 구원단체가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단체,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할머니들 끌고 다니면서 돈을 모았지. 몇 푼은 시민단체로, 또 몇 푼은 콩고 우간다로, 탈북자는 죽으라고 이북으로. 그렇지? 이 운동은 정의원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윤미향 당선인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정의원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윤미향 대표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한을 품고 돌아가시면 부천을 떠돌게 된다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정의원이 서로 작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활동의 의미와 성과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세력과 같이 동조하여 이 문제를 폄훼하고 훼손하고 아주 부정을 저지르고 저는 몰아가는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틀렸어. 넌 지금 그 할머니들한테 사과를 했어야 해. 한일 간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일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는 메신저를 공격해 메시지를 훼손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할머니들 연락처를 알아도 너희들은 죽는다. 끝.